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1강이고요. 다시 벡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원래 공석 2가 벡터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9장이 여러분들 교과서의 벡터인데, 벡터 미분이죠. 벡터와 벡터 미분인데, 섹션 9.1에서 9.3까지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학수학 혹시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공학수학 1에 그 제일 처음에 한 강의 4개 정도, 5개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섹션 9.4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은 벡터 함수하고 어, 벡터 함수와 그 도함수죠. 뭐 간단한 정의니까 빨리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벡터 함수라는 표현이 일단 익숙하지 않죠. 이게 벡터 펑션인데요. 어, 뭐, 뭐 이게 도대체 뭘까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디가 있고 이 바디에 어, 주변으로 유체가 흐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각 위치마다 여러분들이 각 위치마다 그 좌표계를 우리가 벡터 뭐 x, y, z 이렇게 표현하면 x, y, z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컴포넌트들을 쓰게 되면 벡터가 공간의 함수가 되고요. 이게 u도 벡터의 컴포넌트 예를 들어서 ui라고 쓸까? ui, vj, wk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요 각각이 모두 다 어, 각각의 컴포넌트도 u도 function of xyz고요. v도 function of xyz가 되고 w도 function of xyz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유동을 플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의 장 이렇게 붙입니다. 장 필드 공간의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로우 필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벡터 펑션이라는 게 이제 벡터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벡터장, 벡터장, 공간의 함수로 나오는 거죠. 뭐 속도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속도장이죠, 그죠? 근데 속도만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변위장,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연히 응력도 텐서 필드가 있겠죠, 그죠?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C편이 있는데 여기 구멍을 이렇게 뻥 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힘을 F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 그러면 그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뭐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아이고 좀 지웁시다.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들이 이렇게 뭐 변형이 되겠죠. 이런 필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도 마찬가지로 다 벡터장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를 우리가 U라고 잠깐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미팅을 하기로 한 시간이구나. 이런 잠시만요. 내가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데 내가 잠시만 카톡을 좀 날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다 같은 수업을 들으니까 잠시만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필드라는 컨셉, 어떤 벡터 필드 공간에서 벡터들이 막 이루어진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하면 드디어 이제 미분 같은 걸 고민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도, 뭐 공의 속도 같은 벡터 같으면 공간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간의 함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봐, 뭐 그런 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스칼라 펑션도, 스칼라 필드도 많이 봤었어요. 이미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온도장, 뭐 압력장, 이 장이라는 말이 temperature field, pressure field 이런 것들이 다 공간의 함수인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농도장, 압력장, 프레셔가 function of position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텐서 필드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응력장, 응력이 어떻게, 응력 텐서가 어떻게 어 공간으로, 공간에 분포하는지, 그 다음에 변위장, 아니지, 변형률도 여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형률 장 이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인이 어떻게 공간에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시간의 함수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벡터 필드의 이그젬플 하나만 들어볼게요. example of vector field. 벡터 필드의 이그젬플로 그냥 간단한 선형 리니어 모션, 뭐 리니어 로테이션 필드를 한번 보죠.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도장이 이 x, y의 함수인데, 예를 들면 u는 오메가의, 아이고, 오메가의 y, 뭐 v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x,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요거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얘는 uv라는 벡터 필드가 이렇게 0, 0에 오메가에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건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죠. x, y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왜 3장에서 트라젝토리 배웠잖아요. 궤적. 그쵸? 그거 사실 그거하고 비슷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리니어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잡으면 뭐 오메가를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오메가를 1이라고 해가지고 오메가를 1이라고 놓으면, 여기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식의 필드냐 하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쇼 x, y에 대해서 이 오메가가 1이면, 예를 들면 1,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 1이면은 y 방향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플러스 1 이래가지고 이런 벡터 필드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2,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2, 2가 되면은, 그러면 또 역시 이거 2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0, 1에서는 이렇게, 0, 1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 벡터 필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0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면은 u 방향으로, 그리고 1, 0, 1, 0에서는 v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u 방향으로는 0, 그러니까 요런 벡터 필드가 나오겠죠. 2제로 대입하면 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벡터 필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회전하는 벡터 필드죠. 사실은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방금 전에 나왔던 벡터 필드는 이 u가 실제로는 오메가 타임스 r, 우리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 배웠잖아요. 옛날에 요 앞에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우면서 이게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에요. 강체 회전.
강체라는 건 딱딱해서 변형을 하지 않는 거지. 응? 그래서 이때 오메가는 오메가 K라고 놓고 R은 XY라고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저 벡터 필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리니어 필드 하나 더 잡아보죠.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건 요거고요. 두 번째 거는 예를 들면 신장유동은 뭐냐면 익스텐션 플로우인데요. 익스텐션 플로우는 예를 들면 U는 X, 입실론 다스 X라고 할까요? 신장률을 입실론 다시라고 하니까 Y는 마이너스 입실론 다스 Y 이렇게 하면 이 사실은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UV에 입실론 덧 마이너스 입실론 덧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렛 해가지고 입실론 덧을 우리가 1이라고 놓고서 한번 보면은 XY 쪽에서 이 예를 들면 1, 1이면은 바깥으로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요. 네,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까우면 더 짧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멀어지면 더 세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정신을 잃어버렸어. 잠깐 이거 뭐야? 네, 확률입니다. 예. 아유 무슨 이상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예. 예. 아 근데 빨리 얘기해주세요. 내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학생 강의 동영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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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 오세요. 예. 오후에 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전화가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X 여기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2가 되면 이렇게 3이 되면 더 세게 작으면 이렇게 왜냐하면 속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Y 방향으로는 미안합니다. 이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그 주변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어떤 유동인지 한쪽으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늘어난다 이 말이지. 이 방향이 신장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수축이 일어나고요. 그런 유동입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 공간상에서의 어떤 벡터 장의 이거 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벡터 함수의 미분 뭐 간단하니까 처음은 쉬워요.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u가 function of x하고 시간에 대해서 함수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대한 편미분 그러면 편미분 대신 u는 컴포넌트가 ui, vj, wk 이렇게 있다고 치면 시간에 파셜 u, 파셜 t 이렇게 쓰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파셜 u에 파셜 t, i 각 컴포넌트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각각을 미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파셜 v, 파셜 t, j, 파셜 w, 파셜 t, k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각 컴포넌트를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공간에 대한 미분도 할까요? 뭐 여기다 씁시다. 공간에 대한 미분도. 그럼 뭐 공간에 대한 미분
대한 편미분도 당연히 그냥 뭐 파셜 U, 파셜 X 하면은 파셜 U 그 각각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J 이거 좀 예쁘지 않게 나왔네. 파셜 W, 파셜 X에 K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각 컴포넌트별로 그냥 미분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좀 쓸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의 컴포넌트를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다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나 적어볼게요. 1번화를 좀 할게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파셜 U 벡터를 파셜 뭐 t로 미분을 하면 실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셜 u 파셜 t에다가 뒷미분합거든요. 이게 원래 u가 u의 i v의 j w의 k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미분이 그렇잖아. 앞미분 뒷그대로 뒷미분합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파셜 i에 파셜 t 이거 6 앞에 거 그대로 놓고 파셜 i에 파셜 t v도 파셜 v에 파셜 t에다가 앞미분 뒷그대로 j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놓고 파셜 j 파셜 t k도 마찬가지로 w 방향도 파셜 w 파셜 t k에다가 플러스 w에 파셜 k 파셜 t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여기에 그 보다시피 요 항들은요 이게 공간상에 전부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ijk가 이게 전부 다 0이에요. 왜냐하면 ijk가 다 공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그 컴포넌트들만 이렇게 미분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고정된 벡터가 아닐 수도 있죠. 만약 유닛 베이시스 벡터가 이 ijk 같은 게 베이시스 벡터잖아요. 벡터가 움직이는 벡터이면은 이제 미분이 복잡해집니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싶겠지만 사실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혹은 뭐 여러분들이 극좌표계 폴라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u라는 벡터가 u의 r 방향 er u의 세타 방향 이 세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유닛 벡터를 어떻게 잡은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xy 좌표계라고 칩시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포지션이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er를 잡고요. 유닛 벡터가 회전하는 방향 여기 세타 방향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 세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ER과 이 세타는 자꾸 바뀌죠. 왜냐하면 좀 지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 ER은 여기가 있고 이 세타는 이렇게 가 있을 테니까 ER과 이 세타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DER 파셜 ER 파셜 T 그리고 이거 0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파셜 이 세타의 파셜 T도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좀 다르게 쳐다봐야 된다 이 말이지. 요 유닛 벡터의 미분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런 일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곧 코리올리 포스를 코리올리 엑셀러레이션을 우리가 증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거 조금만 더, 뭐 전체적인 내용은 좀 쉬운데 하여튼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닛 벡터까지 미분하는데 유닛 벡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직교좌표계에서는 이게 직교좌표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이게 직교좌표계.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직교좌표계에서는 ijk가 공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공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다 0이고 공간에 대해서 미분해도 0이에요. 왜냐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나 뭐 이런 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항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다. 언제냐면 이런 벡터들이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벡터면은, 그렇죠? 바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또 간단한 것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뭐 오늘 하는 건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데리버티브 미분이에요. with vector operation.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에다가 상수 c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파셜 t를 한다. 그러면 상수를 먼저 미분하고요. 상수란 단어 스칼라 풍선. 상수나 여기는 상수라고 합시다. c는 상수. 그러면 요거는 상수는 앞으로 빼고 앞미분 뒷그대로 뒷미분 앞그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미분은 c를 미분한 게 t로 미분하면 0이니까 뒤에 거 미분한 것만 남는 거죠. 여기 c는 상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파셜 t에 어떤 함수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앞미분 뒷그대로 뒷미분 앞그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f는 함수입니다. 스칼라 함수. 그 다음에 내적이다. 예를 들면 UV라는 벡터의 내적이 있는데 둘 다 벡터 필드예요. 그럼 요걸 내가 시간 내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거 미분 뒷그대로 내적 그대로예요. 내적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증명은 엄청 간단해요. 이거 증명은 요것들 증명을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 증명은 요거를 좀 밑으로 내렸습시다. 증명은 그냥 여러분들 컴포넌트 폼을 쓰면 돼요. 폼을 가지고 with ijk를 가지고 컴포넌트를 쓰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게 증명이 됩니다. 굳이 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적을 컴포넌트 폼으로 다 써보고 나서 미분을 하면 앞미분 뒷그대로 뒷미분 앞그대로 그래서 다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x에 대해서 이번에 x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u 타임스 v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컴포넌트 폼으로 다 써보세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 프로덕트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증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믹스드 데리버티브 이제 여러 가지로 미분되는 걸 얘기하죠. 혼합돼서 되는 거.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 데리버티브 하이어 오더 미분이요. 요거는 예를 들면 이거를 x를 두 번 미분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컴포넌트 각각을 두 번 미분한 거하고 똑같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컴포넌트 폼을 쓰고 ijk가 공간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이고 이거 VW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W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를 증명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데리버티브 파셜 x에 파셜 u
파셜 y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믹스 데리비티브, 이거는 위에 거는 하이어 오더 데리비티브 이게 더함수니까 요거는 1개 더함수인데 x하고 y로 두 번 미분해서 이게 각각을 1개 더함수를 해서 2개 더함수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컴포넌트별로 하면 돼요. u의 파셜 x 파셜 y, 여러분들 i 파셜 제곱 v의 파셜 x 파셜 y j, 파셜 제곱 v w의 파셜 x 파셜 y k, 요렇게 이제 구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걸 9.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뭐 정의니까. 근데 9.5절부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배우자면 9.5절에서는 이제 곡선을 배워요, 커브를. 그리고 조금 지나면 우리가 곡면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는 부피를 배울 거예요. 하나씩 배울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신경 써서 들어야 됩니다. 9.5 곡선을 얘기하죠. 영어로 커브죠, 커브. 커브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호의 길이. 호의 길이라는 게 커브의 길이죠. 곡선의 길이.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곡률, 이런 겁니다. 뭐 그 다음에 매개변수 표현, 이런 것들이 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거 하나씩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는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 우리말로 매개변수 표현이죠. 레프레젠테이션 표현, 파라메터 매개변수죠, 매개변수. 그래서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 자, 일단은 우리가 곡선이라는 거, 커브라는 거는요, 1D 오브젝트예요, 그렇죠? 이게 1D 오브젝트. 그러니까 1D 오브젝트라는 말은 내가 독립변수 하나를 가지고, 1D 오브젝트면 내가 독립변수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2디멘셔널 오브젝트다 그러면 그 독립변수 두 개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지구의 표면이다 그러면 지구의 표면 혹은 뭐 축구공의 표면이다, 축구공의 표면 같으면 얘는 2디멘셔널 오브젝트잖아요. 곡면이죠, 곡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나타낼 때 두 개의 좌표를 가지고 반드시 두 개의 어떤 변수를 가지고, 독립변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 같은 뭘로 나타내요? 위도하고 경도를 가지고 나타내잖아.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커브면 곡선이잖아요. 곡선은 내가 어떤 변수를 잡는지는 뭐 나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시간의 10배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호의 길이, 그 곡선의 길이를 내가 변수로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하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한 개의 매개 변수로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매개 변수라는 거는 독립 변수예요, 독립 변수.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커브가 있으면 내가 여기 그 위에 있는 한 벡터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R이라는 벡터를 잡아요. 근데 이 벡터를 나타낼 때 이게 분명히 예를 들면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감이 좀 안 오죠? 예를 들면 R을 X에 I, Y에 J, G에 K, 이게 뭐예요? 일종의 벡터 필드죠, 그쵸? 근데 여기서 X, Y, G는 그 좌표예요, 좌표. 근데 내가 이렇게 나타낸다면 X도, 그러니까 R이라는 게 T를 파라메트로 해주면 X도 T를 가지고 쓸 수 있고, Y도 T의 함수로 쓸 수 있고, G도 T의 함수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내가 T를 썼지만 T는 뭐 커브 자체로만 보면 숨겨진 변수고요. 내가 뭐 세타로 할 수도 있고, 뭐 S를 할 수도 있고, S라는 건 호의 길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립변수 하나. 이게 바로 매개변수. 이 t가 바로 매개변수입니다. 그러면 뭐 이그젬플 한번 들어볼까요? 공간 같으면은 이게 t도 있어야 되고 또 s도 있어야 되고 뭐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내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2인 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원도 당연히 어떤 커브입니다. 이 커브를 우리가 이 중에 내가 한 점을 잡아가지고 R이라는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R은 예를 들면 여기서는 R을 이거 내가 보니까 X, I, Y, J, G의 K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죠. 왜냐면 R은 포지션 벡터니까 컴포넌트 각각 X, Y, G일 거예요. 언제든지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걸 내가 파라미터를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세타라는 걸 파라미터로 넣었다고 해요. 이게 파라미터예요. 이게 매개변수 파라미터로 놓으면 그러면 R이 R 세타가 되고요. X도 X의 세타가 될 거고 Y도 Y의 세타가 될 겁니다. X좌표는 여기 금방 봐도 알지만 반지름이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Y는 2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금방 알죠. 그래서 R 세타라는 게 보니까 전부 세타로 파라미터를 되는데 2 코사인 세타의 I 2 사인 세타의 J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전부 세타만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파라미터로 표현했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표현. 왜냐하면 커브는 원이라는 건 원 디멘셔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그젠플 하나 더 해볼게요. 워낙 간단하니까. 자, 우리가 장축이 A, 단축이 B인 타원 타원의 원주라고 해야 될까요? 원주. 그러면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서 장축이 A고 단축이 B고 요 위에 있는 한 점, 요 위에 있는 커브를 우리가 고려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한 점은 내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R이라는 벡터로 놓고 뭐 파라미터라이제이션 T로 한번 해볼까요? 이때는 자, 요 각도를 우리가 T라고 놓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놓을 겁니다. RT는 X도 T 함수고 Y도 T 함수일 겁니다. 모든 게 T로 표현되는 거죠. XT는 A의 코사인 세타 하면 되고요. YT는 B의 사인 세타 하면 되죠. 사인 T.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